자, 여러분,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기면 양쪽에 기록하는 거, 이걸 분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계는 분계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럼 분계된 내역들을 우리가 T계정의 형태로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했던 걸 했었죠. 전기를 했었고, 그 T계정들이 제대로 양쪽의 금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걸 작성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배웠던 거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 장부가 작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기말 수정분계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죠. 기말 수정분계라는 건 뭐냐 하면, 기말이라는 건 12월 31일 시점에서 이 시산표에 집계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기말에 추가적으로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이런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반영을 해줘야지만 적정한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품이라는 자산을 취득을 해서 구입을 해서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 비품이라는 자산은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가상각에 대한 어, 우리 분계는 아직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에 기말에 결산할 때 이 자산부채 자본이 적정한지 또 수익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추가로 만약에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기말 수정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결산 때 한다 그래서 결산 정리분계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그 작성했던 이 시산표는 이 기말 수정분계를 하기 전과 한 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말 수정분계를 하기 전 시산표를 이 기말 수정분계를 하기 전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 기말 수정분계를 한 후에 또 시산표를 한번 다시 집계 했을 때 이걸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시산표로 모든 계정을 집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장부를 마감해서 우리가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와 같은 이런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게 회계의 전반적인 장부 기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말수정 분계를 하기 전과 한 후로 또 구분해 볼 수도 있다. 뭐 가볍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부 마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장부 마감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자,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가 돼도 이 잔액이 그대로 이월돼야 돼요. 차기 연도로 잔액이 이월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 31일 날 현금이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내년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현금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현금 잔액 100만 원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다음 연도로. 즉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것은 이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수익과 비용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매년 1년 동안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년치 수익 비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버리면 다음 연도에 1년치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마감을 통해서 집합 손익이라는 걸로 대체해서 자,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용이 적게 발생해서 이익이 나면 단기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만큼 회사의 자산은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늘어난 단기 순이익 증가된 자산만큼 이거를 자본에 반영해서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기초에 현금 1,000원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면 1월 1일 재무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현금 자산이 1,000원이 있었어요.
내가 은행에서 빌린 부채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받은 돈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현금 자산 1,000원, 투자받은 자본이니까 자본 1,000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 1,000원을 갖고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700원이고 비용이 500원이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를 따져봤더니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700원, 이 지출한 비용이 500원이에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난 거죠? 그렇죠. 200원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시점에서 재무 상태를 따져보면 처음에 자산을 1,000원 갖고 했지만 장사를 잘해서 당기순이익이 200원만큼 늘어났으니까 이 이익만큼 연말에 회사의 재산은 줄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겠죠. 그래서 자산이 1,200원으로 늘어났어요. 부채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자, 자산이 1,200원만큼 지금 200원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럼 늘어난 것만큼 회사의 자본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이 수익과 비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이 얼마, 비용이 얼마여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차기년도로 이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수익과 비용을 마감해서 이 당기순이익 난 것만큼 자, 이 당기순이익 난 것만큼 자, 이 당기순이익 난 것만큼 이렇게 자산이 200원 늘었을 거니까 이거를 자본에다가 반영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당기순이익 난 것만큼 이 당기순이익만큼을 우리가 기말재무상태표에 이 늘어난 자산의 증가분만큼 자본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반영을 시켜준 다음에 이 12월 말일 기말 시점에 자산 1,200원, 부채, 자본 이거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주는 거예요.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로 이월시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차기로 이월시킨다.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는 그 다음 연도가 돼도 계속 이월되는 거니까 차기 연도로 이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항상 1월 1일부터 집계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정 기간 단위로 매년 1년 단위로 이 수익 비용을 집계하는 거니까 이 수익과 비용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기순이익만큼을 이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반영시키면서 수익과 비용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마감이라는 걸 해주게 돼요. 그럼 어떻게 마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변에 있던 이 수익 700원을 우리가 마감을 하기 위해서 차변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 대변에 있던 700원이 차변으로 분기가 되면 수익의 잔액은 빵원이 되죠. 또 차변에 있던 요 비용 500원을 요 대변으로 비용을 집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비용 잔액 500원이 대변으로 기록됐으니까 비용의 잔액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0원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만큼 회사의 자본이 늘었다, 자본금이 늘었다,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중간에 금액이 B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연말에 수익과 비용, 이 손익을 집계해서 마감했다 그런 의미로 여기다가 집합손익해서 차변과 대변의 숫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마감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감분계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집합손익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대변에 700원은 어차피 이렇게 차변에 500원, 200원 더하면은 상쇄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집합손익이라는 건 마감을 위해서 이렇게 분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대변했던 수익은 차변으로 없어지고 차변했던 비용은 대변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 200원만큼 자산의 증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본의 증가로 200원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 비용의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어, 이 당기순이익만큼을 자본에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 연도로 이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또 새롭게 1월 1일부터 수익 비용을 또 집계해서 연말에 이런 식으로 또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매년 회계가 순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것은 1단계는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증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2단계 분기를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분기를 한 다음에 특이정에다가 전기해서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집계해서 증감 내역을 파악해 보고 그죠? 이게 같은 숫자가 잘 대차 평균을 원리에 따라서 잘 전기가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 또는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의 적정성을 파악해서 기말에 또 추가로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기말에 추가로 기말 수정 분계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결산정립 분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한 후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 작성해서 우리가 장부를 마감시키는 거였죠. 이 장부 마감은 수익 비용을 내년도로 이어시키면 안 되니까 수익 비용을 서로 반대편으로 보내서 그 단기 순이익 난 것만큼을 자본금에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거를 장부 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마감을 통해서 마지막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단계부터 8단계, 요 단계를 우리가 결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결산을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3개월 단위로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반기별로 이렇게 결산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연말에 한 번씩 연차 결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상 이렇게 분기나 또는 반기별로 결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장기업 같이 이런 큰 기업들은요, 이렇게 분기별로 해요. 3개월 단위로 결산을 해가지고 이런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 뭐 T계정 원장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시산표도 다 자동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이론 공부할 때는 여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가 매년 이렇게 거래, 분계, 전기, 시산표, 마감해서 재무제표 만들어지는 이런 순환 과정을 매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한 번씩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부의 종류에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눠져요. 주요부는 중요한 장부. 자,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는 두 개예요. 분계장과 그죠? 특이정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총계정원장. 이건 아주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주요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주요부를 제외한 나머지 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현금 출납장, 무슨 출납장, 뭐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원장, 이런 매출장, 뭐 이런 매입장, 이런 뭐 재고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장부가 되는 거예요. 보조장부. 그래서 그럼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을 주요부다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객관식에서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또 다음 강의에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들어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